술값만 1년에 중고차 한 대 값 버셨더라고요. 욜로 하다 골로 간다는 걸 다 알아요, 지금은. 근데 내가 진짜 그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나는 지금 이 돈이라도 진짜 모으려는 그 자세인 거잖아요. 같이 상담으로 다녀요, 이러는 거예요. 저하고는 뭐 할까요? 빌딩 갈까요? 공감해주는 사람이 많지가 않아가지고 에르메스를 들고 샤넬을 들어도 진퉁으로 안 본다. 그 내가 목표한 시드를 모을 때까지가 전 짠테크고.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그럼 뭐부터 얘기해 볼까요? 짠부님이 짠테크로 유명하니까 일단 짠테크 얘기부터 해볼까요? 짠돌이 쪽으로 좀 유명한 카페 중에 하나가 짠돌이 부자되기라는 카페거든요. 거기서 짠테크라는 단어를 알게 됐고 20대가 짠테크를 하는 경우가 너무 없는 거예요. 20대들은 아무래도 힙한 거, 있어 보이는 거 좋아하잖아요. 인스타그램에 올릴 만한 거. 20대도 짠테크를 하는 게 어떻게 보면 힙할 수 있다라는 관점으로 이제 유튜브를 시작했죠. 저 때는 모네타가 유명했거든요. 모네타요? 모네타 아세요? 아니요? 몰라요? 네, 모네타. 진짜요? 저도 처음 들어보는데? 장벽. 유유. 전 지금 스무파 모니카 말하시나 했어요. 아니 모니카가 뭐죠? 별로 나이 차이 안 나요. 그러니까 저는 20살 때부터 바로 일을 했거든요. 어떻게 보면 친구들보다 빨리 돈을 벌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돈 쓰는 재미도 되게 빨리 알아버린 거예요. 한 2년 정도를 진짜 바짝 놀았어요. 주 3, 4회가 술 약속이었고 제가 계산해보니까 술값만 한 1년에 거의 중고차 한 대 값 버셨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6년차 직장이잖아요. 물론 같은 직장을 다닌 건 아니었지만 딱 뒤돌았는데 6년간 일했지만 돈이 한 푼도 없는 거예요. 돈을 모은다는 공식이 머릿속에 없었던 거예요. 근데 그런 분들 진짜 많긴 하거든요. 저도 그랬던 거죠. 그래서 문득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도 들었고 26인데 어떻게 집 사는 과정을 하나도 모르지?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근데 남들은 이제 제가 요즘에 그런 얘기를 하면은 진짜 빨리 온 거라고 하는데 저는 이제 20대부터 어떻게 보면 대학 졸업장이 없는 대신 더 치열하게 살았어야 됐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늘 남들보다 빨라야 된다는 압박이 있었어요. 그런 것도 모른다는 게 저한테는 되게 충격이었던 거죠. 30살쯤 되면은 당연히 집과 차가 생기는 줄 알았는데 없네? 나 어떡하지? 망했다. 1억이라도 모아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이제 재테크를 시작하게 된 거죠. 코로나가 오면서 이제 재테크가 붐이 아닌 붐이 됐잖아요. 지금은 욜로 얘기하면 되게 옛날 사람 취급 받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욜로 하다 골로 간다는 걸 다 알아요, 지금은. 저 때 해봤자 뭐 2, 3년 전이긴 하지만 그때는 진짜 뭐 뷰티 크리에이터들도 진짜 많았고 명품 사서 인스타 올리는 게 약간 유행 아닌 유행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도 여전히 이제 그런 분들이 있지만 그래도 많은 분들이 이렇게 넘어오고 있죠. 재테크 쪽으로. 그리고 책도 이번에 이렇게 썼잖아요. 1년 정도 됐죠. 네, 맞아요. 살면서 한 번은 짠테크. 이렇게. 대놓고 홍보. 근데 저는 이 책 보면서 저도 20대 때 막 짠테크 했던 그 시절 떠오르면서 되게 슬프기도 하고 공감이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 옛날 얘기하면서 이렇게 그 얘기해도 되나요? 제가 쌍수를 기점으로 놀기 시작했거든요. 이게 얼굴을 고치잖아요. 그러면은 그거에 맞는 곳을 가게 돼 있어요. 아니 얼굴을 고쳤는데 재테크를 하겠냐고요. 이걸 어쨌든 뽐내야 되잖아요. 환영받을 수 있는 곳은 솔직히 뭐 헌팅 술집이나 클럽 같은 데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데를 계속 가는 거예요. 헌팅 술집이 있어요? 헌팅? 네? 이럴 수가. 아까 나이 차이 얼마 안 난다고 하셨는데 별로 나이 차이 안 나요. 그런 데서 재테크 얘기를 하는 분이 있을 리가 없죠. 그래서 최대한 이쪽으로 빨리 와야 되는 것 같아요. 이런 모임이라든지 꼭 재테크 아니더라도 자기 개발에 관심 있는 사람들. 2, 3년 전하고 지금이 가장 다른 게 뭐냐라고 물어보면은 제일 큰 게 주변 사람이 진짜 바뀌었거든요. 예전에는 명품을 들면 그거 어디서 샀어를 물어보는 모임이라면 지금은 아무도 가방에 관심을 가지지 않아요. 지금 무슨 일 하고 있는지, 지금 어떤 거를 계획하고 있는지, 사업 방향이나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모임이지 명품? 이런 건 정말 아무도 관심이 없거든요. 패러다임의 변화를 행크에서도 많은 분들이 보여주고 계시고 저도 좀 그런 걸 이제 하다 보니까 지금은 좀 많이 달라지고 있는 것 같아요. 누군가 그러더라고요. 네가 아무리 에르메스를 들고 샤넬을 들어도 그거 다 진퉁으로 안 본다. 옛날엔 저도 세상을 보는 안경이 완전 명품일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런 것만 보였는데 지금은 진짜 그런 게 안 보여요. 오히려 뭐 카페를 간다고 해도 이 카페는 문구를 이렇게 썼네? 당기세요, 미세요 같은 것도 뭐 꿈을 당기세요. 뭐 약간 이렇게 하는 분들 보면은 아 이런 식으로 마케팅 하는 거야 이런 것만 보이지 그냥 뭐 누가 명품을 맸네 이런 건 하나도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그러니까 짬보님 딱 나이 때 시작을 한 것 같아요. 26살. 네. 그때 뭐가 제일 힘들었었냐면 같이 이렇게 뭔가 옆에서 공감해주는 사람이 많지가 않아가지고 그러니까 물론 이제 행크에서도 워낙 좋은 분들이 많이 계시고 했지만 제가 처음 시작할 때만 하더라도 20대가 이렇게 수업을 듣고 활동하시는 분들이 저 포함해 3명밖에 없었어요. 한번 짬보님도 아마 시작할 때 비슷한 상황에서 시작을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어떻게 극복했는지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사실 그런 커뮤니티가 약간 3, 40대가 되게 많아요. 3, 40, 50대. 그러니까 이게 뭐 나쁘다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저희는 거기 가면 되게 기특하다는 말을 많이 듣는 이제 댓글도 그런 게 많이 달리고 근데 처음엔 너무 좋은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뭐 남편 용돈 얼마 줄 건지가 이제 게시글이 있으면 저는 거기 댓글을 달 수가 없고 남편도 없고 애도 없으니까 그리고 아이 학원비 뭐 이런 것도 그렇고 그냥 20대들도 좀 이런 걸 하면 안 되나? 이런 것들 좀 같이 웃고 떠들고 싶다라는 생각에 그 커뮤니티에서 좀 풀다가 그게 안 되니까 전 유튜브를 시작한 거긴 하거든요. 사실 꼭 유튜브가 아니어도 요즘엔 뭐 인스타그램이나 블로그로 나는 이렇게 아끼고 있고 뭐 이런 걸 하면은 댓글로 서로 말 또 응원을 하는 거예요. 회사 상사라든지 별로 마음 안 맞는데 그냥 10년지기라서 계속 만나고 있는 친구라든지 이런 것보다는 저는 온라인에서 더 새로운 관계가 더 오히려 끈끈한 관계가 구축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대신에 이때 필요한 거는 먼저 나서는 용기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카페도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2030이 모인 카페를 만들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제 김짬부의 머니메이트라고 해가지고 지금 한 7,000명 정도 가입이 되어 있고 거기서 이제 서로 가계부 올리고 저축률 자랑하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300원을 더 아끼기 위한 고민들이 이제 있어요. 진짜 극악으로 아낄 때는 사실 이거 진짜 어디다 말하면은 그냥 내가 줄게 막 이러거든요. 근데 내가 진짜 그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나는 지금 이 돈이라도 진짜 모으려는 그 자세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공감해주는 분들이 세상에 많지 않단 말이에요. 카페에서는 이런 고민을 충분히 이해를 해주니까 그런 데 올리는 거죠. 그런 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가끔 현타 올 때 있잖아요. 맞아요. 내가 이거 아껴서 뭐 하지? 300만 원, 500만 원 모아서 뭘 할 수 있지? 약간 이런 생각 들 때 아니야, 너 잘하고 있어. 약간 응원해주고 잘했어요. 300원 아낄 수 있었네요. 막 이런 거 해주는 게 되게 큰 거잖아요. 그런 커뮤니티가 있다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사실상 달라진 건 없거든요. 나는 내일도 또 아껴야 되고 내일 모레도 아껴야 되는데 그냥 누가 잘하고 있어요. 응원해요라는 이 하나에 갑자기 또 힘이 생기고 같이 으쌰으쌰 할 수 있는 곳에 나를 어떻게든 계속 끼겨 넣어야 이걸 지속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짬부님 돈 모을 때 가장 힘든 게 뭐였어요? 저는 제 채널에 차별점이라고 하면은 저는 진행형인 게 저의 차별점인 것 같거든요. 대부분은 완성형이 돼서 말을 해요. 나는 그러니까 1억 모았다 혹은 뭐 나는 뭐 이만한 자산이 됐다. 그러니까 너네도 이렇게 해봐. 이렇게 이제 말을 하는데 저는 1,000만 원도 못 모았을 때부터 유튜브를 시작했으니까 그런 걸 되게 차근차근 다 기록하고 생각이 드는 것들 뭐 느낀 것들 다 말하다 보니까 댓글에 20대는 그렇게 사는 거 아니다. 20대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 그리고 이거를 그냥 악플처럼 남긴 게 아니라 정말 딸처럼 생각해서 하는 말이다. 이런 걸로 이제 길게 남겨주신 분들도 있거든요. 근데 그때 진짜 너무 흔들리는 거예요. 왜냐면 저는 아직 진행형이잖아요. 내가 완성이 됐으면 아니에요, 저처럼 살아도 돼요 라고 할 텐데 너무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 20대는 이렇게 아끼면 안 되고 그러니까 여행도 다니고 그러니까 경험을 살아 약간 이런 말씀이었거든요. 근데 그것도 사실 틀린 말은 아닌데 많은 자산가분들을 만나고 다녔는데 인터뷰하면서 이제 제가 그때마다 이제 속상해서 이 말을 했어요. 근데 저한테 20대는 그렇게 사는 거 아니래요 이렇게 하니까 그분이 자산가일 확률은 없다 이렇게 딱 말을 하는 거예요. 실제 자산가분들은 저한테 오히려 너무 잘하고 있다고 하고 진짜 더 빨리 갈 거라고 말을 해주는데 이상하게 그러지 않은 분들이 저한테 그런 말을 하는 듯한 느낌이 슬슬 드는 거예요. 그 말을 하는 분과 안 하는 분의 차이는 내가 이 사람을 닮고 싶냐 안 닮고 싶냐로 딱 나뉘더라고요. 저는 오히려 지금 잘하고 있어요 라고 하는 그 분들을 되게 닮고 싶었었거든요. 그때부터는 그 말에 전혀 흔들리지 않게 됐어요. 저도 짠테크를 해서 1억 모으기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도 그랬고 결혼 전까지도 내가 이 길이 맞나? 이렇게 흔들릴 때 가끔 있어요. 그러니까 주기적으로 이렇게 오잖아요. 근데 아기를 낳고 35살이 되니까 이제 저도 확신이 들더라고요. 그때는 짠테크를 했으니까 여행도 못 가고 나만 왜 이렇게 힘들게 사는 거지? 이런 생각 들 때 많았었거든요. 근데 지나고 나니까 그때의 자제력이 저를 만들었다 생각하니까 짬부님 훨씬 더 크게 성공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부세님은 짬부님 유튜브 원래 알고 있었어요? 네, 저는 구독자 10,000명일 때부터 짬부님을 봤었어요. 그때는 이런 이제 막 짠테크 얘기보다도 처음에 이제 막 전원주택 세아리부터 해가지고 그 영상부터 봤었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저랑 나이도 비슷하고 그러니까 저는 그때 이제 뭔가 한창 뭐 공부하고
이렇게 투자를 하면서 되게 외로웠었는데 아 이런 친구가 있구나라는 거에 대해서 내적 친밀감이라고 하죠. 같은 길을 걷고 있는 친구구나 되게 응원해주고 싶다? 그런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었어요. 최근에 이제 저도 퇴사를 하고 나서 짬뽕님한테 처음으로 연락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한번 기회가 되면은 같이 출연하고 싶다 얘기 드렸더니 너무 흔쾌히 오케이를 해주셔가지고 그때 즐겁게 촬영하고 오늘도 짬뽕님 나오신다고 해가지고 예, 저도 나오게 해달라고 쫄랐어요. 처음으로 언니라고 부르고 싶다. 네, 그래서 대부분은 이제 우리 나이대에서는 뭐야 나중에 뭐 쇼핑 같이 가자, 뭐 커피 한잔 마시자 이러잖아요. 근데 나중에 같이 상가보러 다녀요 이러는 거예요. 상가 임장 다니자고. 그래서 그게 너무 멋있는 거예요. 저하고는 뭐 할까요? 빌딩 갈까요? 가끔 현타 올 때 짬부님은 스트레스 푸는 방법 같은 게 있었어요? 요즘 애들 말로 이거를 먹금이라고 하더라고요. 먹이를 주지 마시오. 먹이 금지. 그 무기력이나 현타한테 너무 집중을 안 하려고 그래요. 제발 현타가 왔으면은 내 무덤을 파고 우울한 노래 또 들어주고 막 약간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은 또 왔네? 이렇게 생각하고 넘기려고 하고 내 집 마련을 했거든요, 올해. 근데 그거 하면서 대출 때문에 정말 많이 울었어요. 그러니까 상담사랑 이제 전화를 하면서 아니 소득이 적으시다고요. 막 계속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왜냐면 제가 이제 프리랜서다 보니까 작년 소득 기준으로 되잖아요. 작년에 제가 많이 못 벌었거든요. 그래서 좀 억울한 거예요. 제가 그래 또래에 비해서 절대 못 번다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저는 제가 좀 착각했던 게 모은 돈이 대출에 영향이 있는 줄 알았어요. 1억만 모으면 은행이 되게 VIPC로 대접을 해준다든지 그러니까 제가 모은 걸 보고 제 과거를 칭찬해 줄 줄 알았는데 은행이나 그런 대출권은 제 미래를 보는 곳이더라고요. 제가 앞으로 얼마나 벌 건지. 진짜 많이 억울하고 막 힘들어서 진짜 많이 울었는데 그때 재테크 선배들, 어떻게 보면 행크에 나오신 분들이나 제가 정말 좋아하는 재테크 자산가 분들 책을 정말 많이 읽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현타를 그들의 과거가 나랑 같았다로 좀 풀었던 것 같아요. 사실 과거가 같으면 미래도 같을 수 있다는 거니까 그게 좀 위로가 되더라고요. 제가 만약에 진짜 빌딩을 사고 싶다고 하면 빌딩을 한 분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럼 그분들의 무언가의 방법을 내가 또 하면 되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그 현타에 너무 집중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100원, 1000원을 아끼는 것도 우리가 멀리 가려고 한 걸음을 가는 거지 진짜 여기서 뺑뺑 돌려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제 책 이름도 왜 살면서 한 번은 짠테크냐면 평생 짠테크가 아니라 전 짠테크는 되게 잠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1년이면 1년, 2년이면 2년, 뭐 5년이면 5년. 그 내가 목표한 시드를 모을 때까지가 전 짠테크고 그 이후는 그냥 재테크라고 생각을 해요. 분명 자산가분들은 이제 1000원, 10,000원 아끼기에 집중 안 하거든요. 왜냐면 그 시간에 차라리 더 벌면 되니까. 우리는 지금 그 더 벌면 되니까가 너무 어렵게 느껴지는 단계잖아요. 우리도 언젠간 그 더 벌기 영역으로 갈 거다라는 생각을 늘 갖고 있고 절대 짠순이에서 멈춘다고 생각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짠순이 부자 되기 해서 김짠부인데 저는 부자가 목표지 짠순이가 목표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짠순이는 수단일 뿐인데 자꾸 저를 이제 짠순이라는 틀 안에만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절약을 하시는 분들도 누군가가 날 또 그렇게 보고 나 스스로도 그래 나는 짠순이야. 이거에 절대 가두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부자하고 짠순이는 거드는 것 뿐이지 그 10,000원, 1,000원 아끼는 것도 좀 더 대담하게 봤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꼭 드리고 싶어요. 저도 살면서 얻은 팁인데 배고플 때 뭘 하지 마라. 맞아요. 장 보면 안 되고 쇼핑도 가면 안 돼요. 맞아요. 네, 왜냐면 사람이 허기지면 우울하잖아요. 맞아요. 부동산 갈 때도 밥부터 먹거든요. 왜냐면 바로 생각 안 하고 그냥 살 수도 있고 네, 맞아요. 또 머리를 쓰려면 밥을 먹어야 되니까 짠테크 하시는 분들 밥부터 드셔라. 퇴사를 결심하게 된 계기. 조연출로 제가 지원을 했거든요. 될 줄 알고 퇴사를 한 건데 당연히 날 뽑겠지 했는데 안 뽑으면 나는 이러니까 할 수 있겠다 라는 생각만 하셔도 있지 않을까? 왠지 짬뽕님 나중에 오면은 집 한 20채 있습니다 이러면서 나올 것 같은데요?